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상대방인데 내가 그 집을 가져오고자 할 때 문제가 되는데요. 이혼 후 상대방이 대출 원리금을 연체했을 때 내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생기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금액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부동산인데요. 재산의 특성상 현금성 자산보다는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 영상을 먼저 시청해 보시고, 오늘은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공동명의 부동산을 어떻게 나누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그대로 둔 채 이혼이 마무리될 경우 이후 공유물 분할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공동명의 상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동명의 부동산을 정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을 매각한 뒤 세금과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방식입니다. 두 사람 모두 부동산을 보유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 방식을 통해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쪽이 상대방의 지분을 이전받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입니다. 실무상 공동명의 부동산은 이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다시 세 가지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그 부동산을 가져갈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인데요. 둘 중 한 사람만 부동산을 원한다면 정리가 쉽겠지만 양쪽 모두 부동산을 원할 경우 법원에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판단 기준으로서 누가 현재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앞으로도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는지, 상대방 지분을 돈으로 정산할 능력이 있는지, 담보대출 채무자는 누구인지 등을 고려해 부동산을 가져갈 사람을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상금 지급 문제입니다. 한쪽이 부동산을 가져가기로 했다면 상대방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가져가겠다고 하면서도 정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데요. 통상 상대방 지분을 가져오고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동시에 이행해야 하므로 부동산을 가져가는 쪽에서 정상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공동명의 상태를 해소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상금 지급 기한을 길게 두거나 일정 금액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이마저도 어렵다면 결국은 부동산을 매각한 뒤 세금과 비용을 제하고 남는 금액을 나누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담보대출 정리 문제입니다. 부동산이 공동명의여도 담보대출은 보통 부부 중 한 사람이 주채무자가 되어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둘 중 주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가져가기로 했을 경우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상대방인데 내가 그 집을 가져오고자 할 때 문제가 되는데요. 상대방 지분을 가져와 부동산은 내 단독 소유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주채무자로 남아있으면 이혼 후 상대방이 대출 원리금을 연체했을 때 내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생기는 거죠. 이미 이혼해서 남이 된 사람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까지 내가 계속 부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를 가져오는 쪽에서는 상대방의 담보대출 채무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기본이 되는 방법은 상대방 명의의 담보대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정상금에 반영하는 건데요. 기존 채무자는 대출 관계에서 빠지고 부동산을 가져가는 사람이 새로 채무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은행에서 신용도나 대출 조건을 이유로 채무자 변경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면책적 채무 인수가 가능하면 그 방식으로 정리하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가져가는 사람이 상대방을 대신해 상대방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도록 하고 그 금액만큼 정상금 액수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쟁점은 바로 부동산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부동산은 소송 중에도 계속 시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를 시점으로 그 금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부동산 시세는 보통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 쉽게 말해 재판에서 심리가 마무리되는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치평가의 방법으로 KB 시세가 있는 경우엔 보통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만 KB 시세가 나왔지만 이제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까지 폭넓게 제공되기 때문에 가치평가가 용이해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상가 건물이나 토지처럼 객관적 시세 확인이 어려운 부동산의 경우 별도의 감정
감정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지정한 감평사의 감정평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분양권과 입주권 역시 포함되는데요. 이에 대한 가치평가는 현재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입주가 끝나 거래되는 아파트라면 동일하게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 KB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되지만 아직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단계라면 막연히 장래 예상되는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중도금 납입 단계에 불과하다면 중도금은 보통 전액 대출을 받아 지급하므로 가치평가에서는 계약금 정도만 적극재산으로 잡혀 막상 분양권의 가치는 생각보다 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거나 입주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아직 준공 중이라도 분양계약서나 조합원 공급계약서를 토대로 감정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권과 입주권 또한 감정 신청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 분할은 단순히 누가 집을 갖느냐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명의 이전 문제와 더불어 정상금 지급, 대출 처리, 취득세와 같은 비용 문제까지 모두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